이번 영상에서는 이 자율신경과 연관성이 많은 탈모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탈모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SNS 등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여성형 탈모 때문에 고민인 분들의 글들도 너무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중에는 탈모에 대해서 수많은 뉴스와 함께 탈모약이나 치료제, 보조식품, 샴푸 등의 정보가 난무한 것도 사실입니다. 탈모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는 뉴스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탈모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 외래에 자율신경의 문제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탈모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탈모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에서 지인에게 모발 이식을 배워서 한국에서 모발 이식도 꽤 많이 해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탈모 치료를 해보려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지식과 환자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신경외과 의사의 관점에서 탈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탈모에 관여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의 탈모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탈모의 다양한 치료법 중에서 모발 이식이 있습니다. 두피나 모발의 발생학적 관점이나 호르몬에 의 반응, 그리고 유전적 요인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이 앞 이마 부위에서 뒤로 빠져나가는 M자형 탈모에서는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수리 부위의 머리가 가늘어지는 탈모에서는 모발 이식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가장 좋은 모발 이식의 적응증은 모발이 가늘어지지 않는 단순한 M자형 탈모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는 것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신경의 문제가 관여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형적인 M자형 탈모에서도 이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헤어라인에서부터 정수리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발 이식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명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면 헤어라인 쪽의 탈모 말고는 나는 아주 건강하고 자율신경에 문제도 없다, 이런 경우는 이 헤어라인 쪽에 모발 이식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탈모도 있으면서 자율신경 실조증 관련된 증상이 많은 경우는 모발 이식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자율신경의 문제로 인한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문제로 인한 탈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모발 이식 전에 이 자율신경의 치료를 먼저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율신경의 문제 중에서 교감신경 항진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탈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피뿐만이 아니라 이 턱이나 목 주변, 어깨 부위 근육 긴장이 심한 경우가 많고요. 이 두피 자체의 통증도 흔하고 두통도 빈번합니다. 그리고 두피나 이 상체로 상열감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낭염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타 욱하고 다혈질이다, 성격이 급하다 등등의 성향도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탈모에서 흔히 관찰되는 증상들입니다. 이 교감신경 항진은 두피 자체나 두피에 있는 혈관을 수축하게 만들어서 이 모낭에 양질의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목이나 어깨 부위의 근육 긴장으로 인해서 림프관이나 정맥이 압박을 받게 되어서 두피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기능의 문제도 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낭염이나 두피 염증도 잘 생겨서 탈모를 악화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증상은 두피의 환경을 좋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마 부위 M자 탈모가 아닌 정수리나 두피의 전체적인 탈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기존의 탈모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탈모 치료를 두피에만 집중한다거나 모발 이식을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교감신경 항진을 줄여보는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부교감신경에 문제가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 부교감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혈액순환 장애나 면역 저하와 함께 만성 피로나 무기력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피에 적용을 해보면 모낭이 사용할 영양분과 에너지가 없는, 즉 비옥하지 못한 땅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모의 유형으로 보면 이 모발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면서 특히 정수리 부분에서 더 도드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앞서 최근에 SNS에 많이 올라온다는 여성의 정수리 탈모나 머리가 가늘어지는 현상도 이런 부교감 신경의 문제로 인한 자율신경성 탈모인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탈모 클리닉에서 흔히 하는 비타민이나 성장인자의 두피내 주사나 메조테라피 같은 경우가 부교감 신경 항진과 연관된 탈모에서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감신경과 연관된 탈모와 부교감신경과 연관된 탈모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고 혼합된 형태가 오히려 더 많다는 점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지만, 이 탈모와 자율신경의 관계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탈모와 자율신경의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아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형 M자형 탈모에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거의 없다면 헤어라인 모발 이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모발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고 특히 정수리 부분이 도드라지는 경우는 모발 이식의 좋은 적응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탈모 이외의 자율신경 문제는 없는지 꼭 한번은 확인을 해보고, 만약 자율신경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이 있다면 탈모 치료 전에 자율신경 치료를 먼저 해보면 자율신경 증상이 개선이 되면서 탈모도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자율신경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채널 재생 목록의 오상 자율신경 치료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